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4일 오후 3시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뉴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기자 언론인 자말 카쇼기 실종 사건입니다. 자말 카쇼기 씨는 약 3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언론인 활동을 하면서 방송사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칼럼도 쓰고 했는데 몇 년 전에 빈 살만 왕태자가 실권을 장악하고 이 언론인들을 탄압하니까 해외로 도피를 해서 워싱턴 포스트에 고정적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왕가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일 애인인 이 터키 여인과 함께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을 찾아가서 그 애인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영사관으로 들어간 이후에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장면은 CCTV에 찍혀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깥으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살해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터키 정보기관, 터키 언론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왜 들어갔느냐 하면은 이 연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터키 연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 서류, 이분이 아마 부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인과 이혼하는 서류를 얻어가지고 합법적으로 결혼하기 위한 서류 절차를 밟기 위해서, 또 영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서류를 가져가라, 허가가 나왔으니까 이혼 허가겠죠. 서류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부인이 될 사람에게 만약 내가 늦게 나오지 않으면은 터키 당국에 신고를 하라라고 부탁을 하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실종 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터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 정보기관이 흘리고 터키 언론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 언론이 독자적으로 물론 취재를 하고 있지만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미국 정보기관도 감청을 한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카쇼기를 유혹하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이 통신을 하는 것을 감청을 했다는 정도입니다.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CBS의 추적 프로인 60분 60 Minutes에 출연을 해가지고 만약 이것이 사실로, 즉 카쇼기가 유괴되었든지 아니면은 살해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벌을 주겠다, severe punishment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는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혹시 카쇼기가 고문을 받고 죽는 이런 장면이 녹화되고 녹음되었다는데 그거 들어본 적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폼페오는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트럼프는 언젠가는 꼭 듣게 될 것이다, 즉 터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무슨 스릴러 소설 같은, 영화 같은 지금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터키가 공교롭게도 그동안 억류하고 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쿠데타 모의에 관여했다는 그 미국 목사를 석방을 했습니다. 이 미국 목사 억류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가 군사 동맹국인 나토를 통해서 군사 동맹국인 터키에 제재를 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석방을 했어요. 석방을 해가지고 이분이 또 앤드류 브룬손이라는 목사입니다만
트럼프를 만나는 장면이 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또 터키와 미국 사이에 정보 교류가 이 사건을 가지고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가장 이 극단적인 보도는 사바라는 이 터키 언론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쪽의 이야기에 의하면 카쇼기 언론인 카쇼기가 그 영사관에 들어갈 때 애플에서 판매하는 그 시계, 스마트워치죠. 그걸 차고 들어가서 거기서 일어나는 대화, 그리고 살해 장면까지 찍혀가지고 그것이 바깥에 있던 터키 애인의 스마트폰으로 자료가 송신되어서 이제는 녹음되고 녹화된 살해 장면이 녹음되고 녹화되었다, 이런 보도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이 기술적인 이 검토 체크를 해보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이다. 애플에서도 그렇게 전송되지 않는다. 그 안에서 카쇼기가 와이파이, 영사관이 설치한 와이파이와 연결시켰다면 모르지만 그런 바보짓을 했을 가능성이 없다. 연결시키면 바로 그게 사우디아라비아 정보기관에서도 알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 바보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이게 진위가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다만 정보기관의 생리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보 소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터키 정보기관이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을 지을 때 또는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도청장치 또는 CCTV 비슷한 것을 장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일입니다. 자국 내의 외국 공간을 감청하고 거기에 이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하는 일이고, 특히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 사이에 했습니다. 그걸 의식을 하고 예컨대 소련 주재,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대사는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도청되고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암호를 쓴다든지 바깥에 나가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하겠죠. 더구나 이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관계가 아주 나쁩니다. 카타르에 대해서 사우디가 제재를 하는데 또 이 터키는 카타르 편을 들고 있다는 등등 여러, 그러니까 도청장치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청장치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해주는 상황을 녹음 또는 녹화해서 가지고 있는 터키 정보기관이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확산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능성이 더 높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녹음 또는 녹화된 자료가 있다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까지도 한번 듣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물론 CIA로부터 보고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는 공개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공개된다면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을 잡은 이 30대의 젊은 이 독재자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태자의 이 권력이 아주 흔들리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사우디 왕가의 쿠데타로 공정 쿠데타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빈 살만 왕태자 자체가 일종의 공정 쿠데타로 지금 실권을 잡았습니다. 왕태자로 임명되어 있었던 그 형을 젖히고 지금 실권을 잡아가지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개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 어떤 쪽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도 탄압을 하고, 더구나 왕족 200명을 호텔에 연금시켜가지고 부정부패 문제로 닥달을 해가지고 풀려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진 돈을 부정축제했다 해가지고 돈을 회수했는데 다 풀어주었습니다. 형사소추한 사람은 없는데 얼마를 회수를 했느냐 하면은 1,000억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1,000억 달러를.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가 많은 돈을 상속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부정부패다 해가지고 약 1,000억 달러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빈 살만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의 내무부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것은 사우디에 대한 모함이다라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키는 그러면 카쇼기가 들어간 거는 우리가 확실히 자료를 갖고 있고 이미 공개되어 있으니까 나간 정보, 카쇼기가 그 영사관을 나간 정보를 공개를 하라 이렇게 압박을 해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겠다. 치매 법권지 되니까 마음대로 터키 경찰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도 아직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억류하고 있든지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15명의 일종의 암살팀이 10월 2일 들어왔다가 일을 끝내고 나서 철수했다. 그 사람 명단과 사진까지 다 터키 언론에 공개된 걸 봐서, 물론 터키 언론이 독자로 취재한 건 아니겠죠. 이게 터키 정보기관이 흘리는 것을 그냥 받아서 쓴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한 억류 또는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톱을 가지고 와서 토막을 내서 시신을 처리했다. 그것을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차가 영사관에서 영사의 저택으로 이동하는 사진까지 찍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떤 언론인 한 사람이 살해 또는 납치되었다는 그 팩트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또 소속이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그보다 더 드라마틱한 것은 이 상황이 녹음 또는 녹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폭로되었을 때는 아마 빈 살만의 실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특히 미국이 그동안 빈 살만과 매우 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이 돌아설 경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최초로 방문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빈 살만의 초청에 의해서인데 작년이죠. 작년 5월입니다. 그때 미국과 사우디 사이에 1,100억 달러의 무기 거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100억 달러의 1,100억 달러입니다. 아마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무기 구입일 겁니다. 1,100억 달러를 사우디아라비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악화되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무기를 팔지 마라 하는 압박이 들어와도 트럼프는 이거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무기 팔지 않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느냐? 중국 아니면 러시아로 간다. 다른 방법으로 압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의 지금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쿠셔너 씨는 유대인인데 트럼프의 사위입니다. 트럼프 사위인데 이 사람이 또 빈 살만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 살만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게 사실이라고 물었는데 아니라는 대답을 얻었다는 거죠. 이건 뭐 덮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머지않아 이 진상이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이 공개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에 따라서 이 중동 정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아주 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우디에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또 사우디는 세계 최대의 이 석유 생산
국입니다. 사우디가 석유 값을 올렸다가 내렸다고 합니다. 굉장한 전략적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영향력이 큽니다. 인구는 뭐 별로 인구나 군사력 면으로 보면은 별것 아니지만은 석유라는 최대의 무기를 갖고 있고 미국이 그 사우디를 보호를 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한 축으로 해가지고 중동 정세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란과 대치하게 돼 있고 러시아와 대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란은 시아파고 이 이슬람 중에서 시아파, 순니파로 나누는데 이란, 이라크가 시아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순니파입니다. 순니파의 대표 선수가 챔피언이 사우디고 이란은 시아파의 본산이니까 숙명적으로 대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이스라엘과도 자연스럽게 내밀하게는 서로 밀접하게 협조하는 관계죠. 트럼프가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큰 면에서 지금 미국과 협조적인 관계인데 이번 이 사건이 나니까 우선 이번 달에 리야드에서 열리게 돼 있는 투자회의에 불참하겠다는 통보가 일어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공동 무슨 개발 계획을 취소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고 그 회의 이걸 사막에서의 다보스 포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다보스 포럼은 스위스에서 열리는 것인데 아주 세계 지도자가 많이 참석하는 아주 유명한 회의, 국제회의입니다만은 이것은 사막에서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빈 살만 왕태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이끄는데 여기에 세계 언론들도 불참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막의 다보스 포럼부터가 이제 좀 흔들리게 되면은 이걸 기화로 삼아 가지고 사우디 왕가에서 빈 살만을 내몰려는 그런 움직임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론이 어떤 이미지를 만들면은 그게 정권을 뒤흔듭니다. 더구나 이처럼 드라마틱한 사건이 녹음되면은 그것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1983년 9월 1일 새벽에 소련 요격기가 사할린 상공으로 들어온 대한항공 007 편을 격추시켜서 269명을 죽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상원의원 그리고 미국인들도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일본 북해도에 있던 일본의 통신 감청 기지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즉 소련 조종사가 지상 관제사에게 쏴도 되느냐 이렇게 묻고 쏜 다음에 target is destroyed라고 러시아 말로 말하는 목표물이 파괴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다 녹음되어 가지고 이걸 일본 자위대가 했는데 미국 정보기관에 넘겼습니다. 이걸 입수한 레이건 행정부가 그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육성을 그냥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제로제본 사건에서 소련이 코너로 몰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련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거든요. 소련까지 이렇게 흔들리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이 황태자도 카쇼기를 죽였다면은 언론인을 죽인 것도 문제지만은 죽이는 상황이 녹음되었다고 한다면은 감당할 수 없는 여론의 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납치나 암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